안녕하세요. 하루의 하루 대표 박규원입니다. 센터장 김초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아지, 고양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하루의 하루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한국펫영양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센터이기 때문에 자격증 수업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어서 펫푸드를 배우러 오시는 수강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저희가 직접 이제 강아지, 고양이 수제 간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식감을 알려주고 싶어서 뭐 빵처럼 폭신폭신한 식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푸딩,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식감, 이렇게 다양한 식감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예쁘고 맛만 좋은 간식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펫푸드 지도사라고 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영양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양학 공부를 직접 해서 영양 조성이 뛰어난 간식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이거를 딱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되게 반대도 심했고, 그리고 뭐 지금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았고, 저는 또 이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좋은 곳에서 또 많이 배우고 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그만두고서 또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한테는 강아지, 반려동물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 게 생소하기도 했고, 그런 걸 이제 준비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좀 많이 말렸었어요. 코로나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창업을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인데 반려동물 음식을, 베이커리, 케이크를 만든다고 하니까 연령대가 있으신 주변 분들의 조언은 그게 되겠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일단 사람 음식을 만들 때는 뭐 그날 재료를 써서 오늘부터 이 음식을 팔아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강아지 음식은 뭐 반려동물 음식은 그런 게 안 돼요.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료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시청이나 뭐 구청 이런 거에 등록해야 될 사료 허가법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를 결정할 때 되게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새로운 레시피가 개발됐다고 그 다음날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분 검사와 성분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사료 이제 검정기관에 성분 검사를 보내서 뭐 조단백질, 뭐 조섬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검사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분 검사를 하고 바로 판매가 아니라 시청의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료 성분 등록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메뉴를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반려동물에게 소개를 하기까지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한 번 이제 또 메뉴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자가 품질 검사라는 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 사료관리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했을 때 처음 검사했던 성분 검사 결과값의 오차 범위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반려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그 등급의 음식을 사용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시 구비되어 있는 간식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우선 방부제, 보존제, 뭐 인공색소, 첨가물들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색소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면 저희야 편하겠지만 천연 원물로 조색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빨간색이면 비트, 딸기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 노란색은 단호박, 뭐 초록색은 케일, 뭐 시금치 이런 것들 저희가 직접 시장에서 그날 신선한 재료를 공수해 와서 직접 가루를 내고 조색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소요되지만 훨씬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가게를 오픈 준비하고 있을 때부터 여기 바로 조금 밑에 횟집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이 지나다니시면서 되게 눈여겨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픈하고 나서
사장님이 뭐 이런 재단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다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신청해가지고 뭐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질 않았어가지고 6개월이 처음에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받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다시 그쪽에다 말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금 기다렸다가 한 번 더 그런 자리가 나면은 바로 넣어주신다고 해줬는데 자리가 나자마자 저희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횟집 사장님 덕분에 지원을 받게 돼가지고 저 재단에서 저희한테 나와서 뭐 조사도 하고 뭐 질문도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년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바깥에 보이는 데크를 지원받아서 깔았어요. 아무래도 여기 상인회 분들은 구로구청 바로 앞이다 보니까 조금 오래된 가게들이 많아요, 식당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아보고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루트를 좀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시설 지원 받아가지고 데크도 예쁘게 해서 외관 정리도 했고 또 이제 신용보증재단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되게 많은 힘이 되었었죠. 그게 근데 신청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기대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그 담당자분한테. 기대를 안 했는데 됐다는 이야기 듣고 그날 저희 진짜 소리 지르면서 너무 다행이라고 진짜 좀 큰 힘이 되잖아요.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랬고 코로나라는 시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는 그분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연말 전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병을 앓다가 이제 완치가 되었다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생일 겸 뭐 그런 축하 겸 해가지고 케이크를 주문을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아이가 고구마 알러지가 있었어요. 근데 각 업체마다 거의 고구마를 안 쓰는 업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여러 군데를 연락을 해서 고구마를 빼고서 케이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냐 했는데 저희는 케이크에 성분 등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빼거나 뭐 다른 걸 넣거나 대체를 해서 그거를 바꿔서 만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정해진 그 레시피대로만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그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저희도 빼줄 수 없다 이런 거를 말씀 잘 드렸지만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도 대견하고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또 병들었다고 아이를 버리지 않고 옆에서 간호해주면서 다 케어해주고 완치될 때까지 잘 보살펴준 그분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돈 안 받고 고구마를 빼고서 그냥 선물처럼 드리는 거는 가능하니까 저희가 고구마를 빼고서 다른 재료로 대체를 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선물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감사 인사도 오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유혹이 와요. 뭐 예를 들어 인공색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용하는 식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덜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뭐 검색을 했을 때 강아지에게 이 재료가 좋은가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정보나 지식들이 사람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게 강아지, 고양이에 맞춰져 있는 정보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연구 사례라든지 미국 뭐 펫푸드 관련해서 되게 발달이 되어 있는 미국이나 일본, 뭐 영국 이런 쪽 자료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찾고 구글링을 하고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저희는 한 가지 식재료를 선택을 할 때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런 유혹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양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사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하시다 보면은 사실 법령에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년에 판매되는 간식 수량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그걸 뛰어넘는 뭐 법령 관련해서 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쁘다고 만들어서 집에서도 만들어서 제조해서 팔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펫푸드 관련된 문화가 좀 많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잘 돼서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주상복합 쇼핑센터처럼 강아지,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들을 위한 그런 센터가 좀 만드는 게 목표긴 해요. 그래서 뭐 병원도 있고 뭐 이런 클래스하는 공방도 있고 간식 파는 데도 있고 강아지 호텔, 강아지 유치원 뭐 등등 뭐 이런 게 두루두루 다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람 음식은 왜 조리 학원, 요리 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펫푸드는 아직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아카데미화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루고 조금 더 다양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큰 센터, 반려동물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 싶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는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도 반려동물을 하루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야외 같은 실내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도 빨리 구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